the hospitality area as the conversing science라고 해서 지금 관광하고 외식 관련된 부분에서 2개의 논문을 지금 발표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 19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부분 좀 한 것 같은데 이제 tourist and functions of a currency before and after COVID-19 is Bitcoin sustainable to tourist를 이 목포대학교의 김효진 교수님하고 이상묵 교수님 경성대학교 두 분 중에 한 분이 발표해 주실 거고 두 번째로는 내용이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NS information characteristics, brand attitude,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d of mouth of restaurants applying the dual process story로 해서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SNS type로 해서 배성훈 박사님하고 나머지 연구자분들이 한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거 첫 번째 tourist and functions 여기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접속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전에 강상욱 교수님이 이제 소개해 주셨던 이름은 논문 제목은 Tourist and Functions of Currency Before and After COVID-19. 그다음에 소주제로 비트코인 Sustainable to Tourist라는 제목으로 지금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핵심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미 프로시딩은 아마 학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미 나눠 드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스트랙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출한 이제 요약물은 이제 서론하고 이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이 분량 관계상 리터러처 리뷰 그러니까는 이론적 배경은 좀 생략을 했고요. 연구 방법하고 그다음에 결과 부분도 이제 분량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미리 드렸던 이제 프로시딩으로 가름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약 한 8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가 관광객들이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도 화폐의 이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갖고 좀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서론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이제 관광학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관광 경제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수요 추정이라든가 관광 자원 평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관광 경제 분야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폐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연구들은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초점을 맞춘 두 가지 이제 핵심 용어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하고 관광객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용어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좀 구체적인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종류, 현금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지불카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관광객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관광객들이 느끼는 인지하는 그 화폐 기능에는 관광객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다각도로 그 분석 방법을 좀 적용을 하려다가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인식 차이가 있는데 사용되는 부분은 이제 정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그럼 과연 이러한 그 가상화폐들을 어떤 이유로, 그다음에 화폐의 기능이 전통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화폐 기능 중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량적인 연구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가상화폐 기능 인식 정도에 따른 비트코인의 이제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관한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어, 이론적 고찰, 그 문헌 고찰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좀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그 화폐 기능,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경제학이나 이제 금융공학 쪽에서 화폐 기능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 화폐의 기능이 세 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화폐 기능 세 가지는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됐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제가 근원 고찰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이론적 고찰에 들어갔던 부분이 이 화폐의 지불 수단에 따른 이제 변천 과정, 이것을 이제 제가 조금 문헌 고찰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인류가 물물 교환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폐 뭐 그 물물 교환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폐라는 것들이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뼈라든가 그다음에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화폐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그 지폐, 그다음에 동전, 그다음에 어 지금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카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그 가상화폐 부분까지,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변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이론적 배경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론 고찰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어, 이 제가 그 정리를 한 그 문헌 고찰에 따른 네, 가설은 제가 일일이 좀 다 말씀을 좀 못 드리지만, 이따가 이제 그 결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가설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연구 방법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석 방법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정량적인 부분은 이제 음, 그 설문을 통해서 그 분석을 좀 했고요. 통계 기법은 이제 제가 그 프로시딩에도 좀 제시를 했지만 그 빈도 분석이라든가 혹은 이제 t-테스트라든가 원웨이 아노바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순회귀 분석을 이제 그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관광객들이 어떠한 화폐의 기능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 그 정성적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 화폐 기능에 따른 네, 그 인식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보시면, 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혹은 분량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는 제시는 못했지만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샘플링을 한
그러한 이제 응답자들에 대한 그 기본 정보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웨이 안오바 이런 분산 분석을 통해서 가설 세 가지를 그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 뭐 제가 뭐 물론 부연 설명을 좀 하긴 했지만 가설 검증에 따른 부연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결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에서 주된 지불 수단이 다른 세 집단 그러니까는 저는 세 집단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현금을 사용하는 집단,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집단,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인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집단이 과연 인식하는 현금화폐의 차이가 있는지, 현금화폐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석을 했고요. 그 분석 결과 그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가설 1-1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설 저기 1-2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한 1분 네네. 정도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가설 검증을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내용은 시간 관계상 그러면 그 프로시딩으로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관광지에서 세 가지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 각각의 관광객 집단 사이에서는 현금의 화폐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화폐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와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요. 카드와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객이 인지하는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이 코로나19 발생 전하고 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고요. 그 결과 비트코인의 저장성이라든가 가치성이라든가 만족성 사이에는 인지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결론은 화폐 기능에 근거를 해서 뭐 빈도 분석이라든가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객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고 그 결과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사용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이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의 만족성, 편의성, 투자성이 비트코인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마지막 가설은 이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시사점 내지 한계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은 관계로 우선적으로 두 번째 발표를 먼저 듣고 그리고 네네. 이제 남는 시간에 이 두 연구 논문에 대해서 질문 및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 발표자가 누구죠? 배성훈 박사님이 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배준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배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요. 외식업체의 SNS 정보 특성과 브랜드 태도, 고객 만족, 구조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를 이중처리 가정 이론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장소에 제약 없이 SNS를 활용을 하여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체에서도 SNS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이 SNS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외식업체에 대한 정보들을 인지하게 되나, 그리고 이러한 인지된 정보가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앞서 말했다시피 이중처리 이론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자극을 받으며 이런 자극이 태도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한 이론인데요.
이러한 인원을 중심으로 SNS상에서 보여지는 정보의 특성, 그리고 브랜드 태도, 고객 만족, 구조의도 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SNS 정보 특성을 다음과 같이 6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는데요. 이러한 6가지 요인 중에서 먼저 이중 처리 이론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어떠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직감적 부분과 분석적 부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SNS 정보 특성 중에서 이 직감적 정보 특성을 동의성, 간결성, 최신성으로 구성하였고요. 분석적 정보 특성을 신뢰성, 유용성, 생동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 6가지 측정 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첫 번째 가설로 설정하였고요. 이러한 6가지 요인이 고객 만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서 두 번째 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태도는 고객 만족, 브랜드 태도는 구전 의도, 고객 만족은 구전 의도 간에 영향하게 미칠 것이다에 대해서 가설 3, 4, 5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외식업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2020년 9월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예비조사를 통해서 측정된 항목에 대해서 신뢰성 및 타당성, 그리고 타당성을 검증 수행하였는데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님들 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고요. 완성된 설문지는 온라인 전문 회사를 통해서 2021년 2월에 3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서 SPSS 26.0과 에이모스 23.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을 수행하고 가설 검증을 위해서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해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제가 그 온라인 전문 설문지 회사에 의뢰를 할 때 성별과 연령 그리고 SNS를 검색하는 유형에 대해서 좀 적절한 비율을 좀 나눠서 조금 조사를 좀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적절한 비율로 나눠졌고요. 연령 역시 20대에서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생이 44.1%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대학교 재학생이 2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사무직이 35.9%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학생이 30%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외식 업체를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SNS 앱을 기반으로 한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와 블로그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두 개의 비슷한 비율로 나눴고요. 이들이 이용하는 월 외식 횟수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48.3%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 4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1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외식업체 방문을 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비율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 35.9%가 일주일에 1, 2회 정도 검색한다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3.1%가 일주일에 3, 4회 정도 검색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로 검색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서 외식업체를 검색함에 있어서 저는 이용자의 후기가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사에 의해서는 이용자들은 그 가게에 대해서 메뉴 및 가격 정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비율이 나타났고요. 31.4%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매장의 위치라든지 매장에 대한 정보를 23.4% 순으로 검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후기 정보는 19.3%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측정된 요인들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테스트를 실시하였고요. 6가지 정보 특성에서 간결성과 최신성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태도와 고객 만족 역시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요. SNS 유형에 따라서 집단을 나누어서 비교해 봤는데요.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사용한 유저와 블로그를 사용한 유저들 두 간의 집단 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앞서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정보 특성의 6가지 요인 중에서는 유용성과 최신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요인에서는 구전 의도와
고객 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항인적 요인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모형의 타당성과 적합도를 검증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는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법칙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요. 먼저 집중 타당도는 기준치를 상회해서 집중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고요. 판별 타당도 역시 AV 값이 상관 자성치보다 높은 것이 기준인데요. 보시다시피 4개의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AV 값이 높게 나와 검증이 되었습니다만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과 비제약 모델로 설정을 해서 재검증을 통해서 판별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인데요. 절대 적합도 지수와 충분 적합도 지수를 나눌 수 있는데 절대 적합도 지수의 기준인 모두 권장 기준치에 대해서 매우 적합하거나 수행 가능한 범죄에 속함을 알 수 있었고요. 중분 적합도 지수도 권장 기준치 0.9 이상 높게 나와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요인에 대해서 베타값이 0.6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신뢰성을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값 역시 기준치인 0.7 이상 넘었었고요. 평균 분산 추출값인 AV값 역시 기준치 0.5 이상인 걸 통해서 집중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가설 검증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재밌게도 브랜드 태도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적 정보 특성은 모두 정의 영향 관계에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주변적 정보 특성에 대해서는 간결성만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에서는 직감적 정보 특성이 중에서는 간결성이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분석적 정보 특성에 있어서는 유용성만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태도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객 만족은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본 연구에 있어서는 브랜드 태도가 구전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NS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해 보았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를 사용한 유저와 블로그를 사용한 유저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경로에 대한 조절 효과를 제약 그리고 비제약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유도의 차이에 따른 카이스퀘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로에 있어서 조절 효과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세 개의 경로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신성과 고객 만족, 그리고 브랜드 태도와 구전 의도, 그리고 고객 만족과 구전 의도 간의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선 가설 검증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최신성과 고객 만족, 브랜드 태도와 구전 의도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과 구전 의도에 서는 SNS 유형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사용한 유저와 블로그를 사용한 유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있어 조절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 결론 및 시사점으로 제안할 학문적 시사점입니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보의 특성을 통해서 태도나 행동 간의 인간관계에서 이중 처리 과정 이론을 적용한 이런 것들이 다시 외식업체를 기준으로 재검증해봤다는 것이 가장 큰 학문적 의의가 있고 다음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SNS 유형에 따라 조절 효과가 있음을 찾았는데 어떠한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각하는 정보의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정보 특성 중 브랜드 태도와 고객 만족에 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특성은 간결성과 유용성이라는 토대로 외식 브랜드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의 결과를 통해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본 연구에 있어서는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보시다시피 간결성과 신뢰성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SNS에 제공되는 정보는 보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내용 정답과 함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제가 온라인 설문지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거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지역별 사는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 SNS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포항인데요. 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리고 뭐 블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SNS 유형에 대해서 그 블로그와 SNS 앱을 기반한 플랫폼을 인스타와 페이스북으로 좀 한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인스타, 페이스북 말고도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다양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조금 폭넓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두 개, 즉 비트코인하고 SNS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관광하고 외식 쪽에서 지금 이 가상화폐 분야랑 그리고 또 이제 이 SN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러면 따로 없으시면은 제가 마무리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기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 2013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이 비트코인이 한 $200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거래 기능으로서 레스토랑에서 비트코인을 accept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 비트코인이 뭔가 그런 이제 되게 의구심이 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게 거의 뭐 한국에서는 지금 한 3,500만 원 가까이 오늘 날짜로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폐 기능으로서 이 비트코인은 이 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가격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현금하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카드를 내나 현금을 내나 우리가 이제 같은 그 화폐 안정성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이 다르고 내일 가격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동일한 비교 잣대를 했는지 이렇게 김윤지 교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소거 마이크를 해주세요. 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절대적인 비교는 다른 화폐 수단하고는 이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10년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 연구로 적용을 하기까지에는 또 자료 조사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이제 좀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비트코인당 우리나라 원화로 13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념으로 몇 개를 사놓을까 하다가 기회를 좀 놓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한 7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좀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화폐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화폐 수단인 그 뭐 지폐라던가 혹은 신용카드라던가 이러한 것들하고 이제 절대 비교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가상화폐가 이제 좀 그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그 논문에도 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세금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인 이제 가상화폐인 이 비트코인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평범한 사람들한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범죄의 목적으로 이제 악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네, 그러한 제가 그러한 시간이 상황이 이제 지금 예. 좀 이렇게 좀 많이 예. 지나서 예. 예. 혹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박성윤 교수님께서는 뭐 샀어야 했는데 저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고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이거 지금 되게 이제 비트코인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지금 어떻게 이게 또 화폐가 기능하는지도 참
사본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기 김윤희 교수님이 좀 이거에 대해서 내용 예, 좀 더 알려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 3분 초과가 된, 네, 말씀하세요. 하나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실 그 비트코인을 지금 ATM기로 인출이 가능했어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코엑스하고 이제 그 성남 분당에서 이제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TM기로 그리고 기계로 이제 인출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것만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SNS 외식업체는 아까 전에 발표한 것 중에서 가격 메뉴가 실질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이제 SNS를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제 후기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어떤 뭔가 음식을 오더하는데 또는 방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는 거는 가격과 메뉴. 아무래도 이게 주 타겟층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정해져야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를 가겠다 안 가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되게 좋은 연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하고 외식 분야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랑 그리고 이제 우리 실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은 그러면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